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1, 2학년 교재 126에서 129쪽, 익힘책 67에서 68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단원 다음에는 무슨 일이 2차시 수문 내용 찾아보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낱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타내다. 자, 나타내다는 내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나타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차례. 차례는 순서 있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차례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은 바르다. 자, 바르다는 눈으로 봤을 때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바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야기를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젊은 부부와 어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가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표정을 보니 조금 들뜬 표정이네요. 신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번째는 아까 나왔던 젊은 부부 앞에 어떤 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잘 살펴보고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예쁜 새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이 새를 따라가 보니 작은 샘물이 보였어요.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샘물을 한 모금 마셨답니다. 샘물을 마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얼굴을 샘물에 가까이 대고 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샘물에 보이는 것은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가 젊은 남자가 된 것이야? 놀라서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자기를 부르는 젊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나를 아세요? 내가 당신 남편이에요. 깜짝 놀란 할머니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었어요. 샘물을 마셨더니 이렇게 젊은 남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젊은 남자가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물로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샘물을 한 모금 떠 마셨답니다. 샘물을 마신 할머니도
젊은 여자로 변했어요. 정말이네요. 샘물을 마시니 젊은 여자가 되었어요. 젊은 부부로 변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젊어진 할아버지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었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교과서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잘 들어봤나요?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자, 누구누구였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젊어지게 되었나요? 네, 바로 샘물을 마시고 젊어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를 한번 잘 기억을 하고 자, 다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림 1에서 그림 4의 내용을 말해 보세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욕심 많은 할아버지에게 젊어지는 샘물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젊어지는 샘물을 찾아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좀 얼굴 표정이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왜냐? 나도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젊어지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 세 번째는 네, 찢어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네, 샘물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샘물에 와보니 아기가 샘물 옆에서 울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 전에 분명히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샘물에 갔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안 보여요. 대신에 아기가 있습니다. 자, 과연 세 번째 찢어진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3번 찢어진 부분의 그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말해보세요. 네, 찢어진 부분에 자,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듣고
샘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림이 없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기가 있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에는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젊어지는 샘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젊어진 할아버지는 샘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더 젊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샘물을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부분이라고 파란색 낱말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 낱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은 어떤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입니다. 자, 전체 중에 아주 조그만한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았다. 자, 우리 3번 그림 보면 어때요? 이 그림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찢어졌죠? 네, 이상한 부분. 다음은 책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네, 책을 읽었더니 책의 모든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자, 꼬마 수첩이에요. 자, 이야기는 어떤 사실, 일, 그리고 내가 직접 겪은 것, 생각한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이나 글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전래동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제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 자, 2번. 이야기가 적힌 종이의 한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 제목은 혹부리 영감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에 혹을 달고 있는 혹부리 할아버지 영감이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주인이 없는 산속 오두막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어요.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바로 도깨비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도깨비들이 서서 혹부리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하고 말이에요. 부자가 되었어요. 혹도 없앤 할아버지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네, 잘 들어봤나요? 그러면 먼저 1번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금 혹이 있었는데 혹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깨비들은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혹부리 영감의 혹을 도깨비가 떼어줬을 수도 있어요. 자, 할아버지는 아마 이 혹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할아버지의 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도깨비들이 할아버지를 부러워한 것이 뭐였죠? 노래를 잘 불러서 부러워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래를 잘 못했나 봐요. 할아버지는 혹 때문에 노래를 잘한다. 도깨비는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잘하고 싶다. 자, 이 혹은 아마 도깨비들이 떼어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3. 찢어진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생각해서 써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생각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부분에는 할아버지는 자기 혹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에게 혹을 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들에게 방망이를 받은 할아버지는 도깨비 방망이로 집도 만들고 돈도 만들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전래 동화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도깨비가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익힘책입니다. 익힘책 67쪽 1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써봅시다. 오늘 리암은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의 한쪽 비읍에는 고기가 많았어요. 다른 비읍에는 새우와 채소가 많았어요. 리암은 이 피자를 아주 좋아해요. 자, 비읍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2번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 봅시다. 자, 한번 따라 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 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자, 여기도 잘 쓰기 바랍니다. 자, 3번.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봅시다. 자, 누구세요? 나를 아세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이제 나도 다시 젊어질 수 있겠지? 샘물을 마셨더니 젊은 여자가 되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이죠. 이런 내가 젊은 남자가 된 것이야? 자, 처음에 나왔던 할아버지가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습니다. 두 번째, 자,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젊어진 할아버지죠. 내가 당신 남편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물어봐야겠죠? 자, 누구세요? 나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말이네요. 샘물을 마셨더니 젊은 여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에 가서 샘물을 마셨더니 젊어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욕심 많은 할아버지죠? 자, 이제 나도 젊어질 수 있겠지? 자, 다음은 할아버지가 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자 젊어진 할머니죠.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1단원 알고 싶어요. 첫 번째, 조사하는 활동 살펴보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